고향 산천 7. 숙부의 친모인 할머니, 형인 부치는 아니었지만 형수인 모치는 우리들이 마땅치 않으면 숙부를 그 표본으로 내세워 우리와 비교, 우리를 곧잘 훈게 하고 때론 강도를 더하여 다그침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는 머리를 떨구게 되고 대응할 말이 전혀 없었네. 숙부의 총각 시절 비오는 궂은 날에도 버선이 더러워지지 않아 돋은 땅 돌 위를 골라 걸어다녀 빨고 깊고 하는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여 없고 일하는 형수의 등에서 우리를 드러내어 안고 다니고 남자가 부엌 근처에 얼씬거려도 시비의 빌미가 되던 그때 밥상을 차리는 것을 돕기도 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당시로선 파격적. 내가 생후 최초로 사진에 나타난 것이 삼촌 누님 나 셋이 찍힌 사진. 이 사진에 삼촌의 친필로 1927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내가 4살 때. 이 사진은 삼촌과 우리 조카들 사이 밀접한 인간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셈. 80년 전 사진을 찍으려면 먼 곳에서 사진사를 모셔오고 지출도 많아 사진사가 인기 직종. 천성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치는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이해가 어려웠다고 회고된다. 삼촌은 우리들에게 진심 어린 애정으로 대하여 주셨건만 나로선 흉내낼 수도 없어. 그래 어쩐지 먼 곳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으니 삼촌은 어업 조합 일로 때때로 용대에 오게 되었고 지나치지 않고 당시 먹기가 어려운 과자들을 들고 오셔서 우리는 별미에 입을 다시게 되고 친자식에게는 이런 배려가 없이 사촌들이 평소 우리보다 먹는 것이 낫고 그러니 억누르고 못한 쪽을 북돋아야 한다고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셨을까. 숙부에 대한 애정, 존경 이런 것이 나를 악의 물에 물들지 않게 한 긍정적이 있는 반면 숙부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인 언행의 소년기,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여야 하였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였으니 좋은 것이 꼭 좋은 결과만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동생이 조상묘를 실묘하지 않게 하라는 나의 이 부탁에 삼촌 묘비에 향토시인이라고 머리에 새겼다니 잘한 일. 편운이란 호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내가 20세 전후하여 삼촌과 한번 장기를 둔 적이 있어. 삼촌이 장기를 두는 것을 본 일이 없고 나는 부친과 친지들이 장기 두는 것을 자주 보아왔기에 삼촌을 만만히 보고 달려들었으나 몇 수를 쓰고는 진로가 막혀 더 쓸 수가 없어 두세 수 먼저 내다보고 장기를 두니 이런 것까지 잘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겠는가. 체격도 보기 좋은 키에 준수한 외모, 나무랄 데가 없어 결을 찾아내자면 처복이 없다는 거. 숙모와는 맞는 면이 없어 배운 것 없이 무식하고 교양이 없었고 변덕스럽고 이기심 욕심이 대단하였고 숙부와는 하늘과 땅 차이. 도피로 집을 떠나 타국에서 수년을 보내기도 하고 이혼 의사를 표출하기도 해. 그러나 그 며느리가 싫어 대면하는 것조차 기피해온 할머니도 찬성을 하지 않아 두 자식의 어미를 내치라고 하기는 어려웠던 일. 또 한 가지 수복을 타고나지 못하였다거나 할까. 40살도 못 되어 해방 2, 3년 전 타계. 이 질로 급히 가셔 2, 30년 전 보건위생 상태가 낙후한 무이촌에서도 이 병으로는 죽지 않았는데 그러하니 그 당시의 열악한 의학 수준을 알게 되었고 삼촌의 병사는 우리 모두에게 참기 어려운 비애와 큰 충격을 가져와 부치는 더하여 허탈한 정신 상태의 생기를 잃게 되었네. 그랬는데 1945년 8.15 직후 소련 태생인 사촌 동생 세호 당숙의 출연으로 처음 만나 짙은 혈연,
금시 부친을 형님으로 깎듯이 대해 새로운 혈연과 정의 감동, 생기를 되찾게 되었네. 나는 이 나이로 70여 년 전 저 세상으로 가신 외할머니를 때때로 떠올리게 되니 엉성하게 보이는 구부정한 큰 키, 방학 때 내가 찾아가면 더없이 반가워하고 외사촌 형의 소재를 살피며 바느질 바구니 밑에 감추어 두었던 먹을 것을 꺼내 나에게 건네주며 마른 떡, 과즙, 사과 이런 것들, 그리고 평소 먹기 쉽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주름 패인 얼굴에 흐뭇한 표정을 지으신 외할머니, 잔치집에서 받은 음식에서 변하지 않은 것만을 골라와 가져다 감추어 두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시다 철없을 당시 그 정황을 따져보지 못하고 먹는 것에만 정신 팔렸던 나 자신 죄송하기 그지없네. 산촌집 숙모가 주는 쌀밥에 맛있는 반찬보다 외할머니가 주는 깔깔한 조밥의 된장, 거친 나물 반찬이 목구멍을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나는 그 나이에 체험. 외할머니는 나에게 아무런 가식 없이 진심으로 대해 주시고 주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보답을 바랄 리가 없었겠고 바람이 있었다면 오직 이 외손자가 잘되기만을 바랐을 터. 숙모는 나에게 무관심했다거나 홀대한 것처럼 삼촌의 의심을 받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계산이 앞서 아마 이런 눈치가 나에게 이신전심으로 전달되었음인가. 나도 숙모의 눈치를 보게 되니 삼촌은 저녁에 퇴근하셔서 내가 보이지 않으면 2살 연하의 사촌을 외할머니 집에 보내 나를 불러내 내가 가서 저녁상 앞에 앉아야 수저를 드시고 잠을 자고 아침밥을 먹고 삼촌이 출근 보이지 않으면 곧 외할머니 집으로 뛰쳐나가 외할머니는 네가 마음 놓고 밥을 먹었겠냐 하시면서 밥상을 차려주셨고 나는 덜 깨끗하고 밤에 벼룩이게 뜯기고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외할머니 집이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좋았네. 그래서 나에게 대한 삼촌의 관심이 부담스럽고 불편을 느껴 그러나 이 심정을 표출할 엄두도 못 내고 더군다나 거슬리는 일은 꿈에도 꿀 수 없어. 당시 삼촌의 언행에는 틀림없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알고 있었기에 2살 위에 누이가 있고 3살 아래에 2 동생이 있어도 나와 외할머니 관계처럼 유별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추리하여 보게 된 것. 우리들의 유소년기는 여성들이 일에 파묻혀 살아야만 했으며 농가도 아닌 나의 생가에 디들방아가 있었다는 것은 겉곡식을 방아찌어 밥을 지어야 하는 때가 많았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부엌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아 쓰는 지금과는 다른 시절이라서 물동이를 이고 산 밑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 식수로 쓰고 옷도 주로 한복, 겨울옷 이것을 뜯어 빨고 솜을 넣고 바느질을 하여야 했던 실로 하루해가 짧았던 그 시절. 내 나이 10살까지 사촌 합쳐 5남매가 한 집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라 2살 위 누이가 2살 위 누이, 2살 아래 사촌, 3살 아래, 다시 3살 아래 이후 1, 2년 사이 또 사촌이 출생, 방도 여러 좁은 집은 아니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서로 부대끼다 보니 싸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였을 일. 나의 얼굴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몇 개 있었는데 2살 아래의 사촌이 어릴 때 성질이 암상스러워 나와 싸우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어머니의 회고담. 일에 묻혀 살아야 했던 고달픈 살림. 너무나 마음과 달리 자식을 알뜰히 살뜰히 보살피기 어려웠을 그 시절. 미루어 보아 어머니로서는 싸움 상대인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였겠고 쉽고 믿을 수가 있는 방법이 가까운 곳에 친정 어머니, 즉 나의 외할머니에게 가져다 맡기는 것. 이래서 어린 나는 반은 외할머니에 의해서 키워진 셈. 이래서 정이 쌓이고 쌓여 외할머니는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나는 지금도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생각이 미치네. 외할머니는 수더분한 여인은 아니듯 아들 2, 딸 3, 둘째 외삼촌이 40살 전후에 병사하자
이것이 너무도 애통원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곡기를 끊고, 그러나 곡기를 끊고 10여일이 지나도 살아있어 다시 살기로 마음을 돌렸다네. 아마도 목이 말라 간간히 물을 마셨던 덕이라고 알게 되네.